그날 오후 집에 돌아온 미숙 씨. 잠깐의 외출이 무리였던 것일까? 퉁퉁 부은 무릎의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뜨거운 찜질을 해보는데요. 조금 나갔다 온 날, 다리가 좀 많이 아픈 날, 통증이 이렇게 막 심한 날은 이렇게 따뜻한 게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붓는 날도 있어요. 부을 때는 이제 냉장고에 이어놨다가 냉찜질로 또 해서 붓기를 좀 가라앉히고 근육도 약간 이완이 되면서 조금 수그른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해요. 무릎의 통증이 채 가시지 않았는지 진통제 연고를 바르는데요. 그런데 진통제를 먹지 않고 바르는 약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관절약이 사실 좀 독하거든요. 제가 뭐 아플 때마다 약을 집어 먹었더니 나중에 너무 위가 아파가지고 제가 병원 가서 내시경을 했더만 위에 그냥 구멍이 생길 정도로 약이 저한테는 안 받고 독했던가 봐요. 아파도 진통제조차 먹을 수 없기에 지금 할 수 있는 건 관절 통증이 심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뿐인데요. 이마저도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늦은 점심을 챙기는 미숙 씨. 무릎 관절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나름 식단을 철저히 챙기는데요. 인스턴트는 최대한 자제하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거죠. 우리는 나물을 많이 해가 먹어요. 진짜 건강식으로 먹으려고 노력하죠, 우리가. 예전엔 고기 반찬을 즐겨 먹었지만 이젠 관절 건강을 챙기는 반찬들로 한상 차렸습니다. 행여 살이 찌면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진 않을까 싶어 나물 반찬 위주로 가볍게 먹는가 하면 음식의 조미료도 줄였는데요. 나쁜 거 안 들어가잖아요, 집에서 하면. 자연 그대로의 맛으로 먹는다고 해서 저희들 음식이 다 슴슴하거든요. 저 뭐 소금도 안 좋다 해서 소금도 안 넣어, 설탕 안 써, 밀가루 안 써. 그렇게 하는데도 오는 거는 막을 수가 없잖아. 오로지 남은 연고를 지키기 위해 식습관도 바꿔가며 관절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그녀. 하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가벼운 집안일도 힘들어졌습니다. 나름대로 관리를 해도 한 번 망가진 관절에 밀려오는 통증은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그녀. 아이고. 결국 설거지를 중단하고 잠시 휴식을 취해보는데요. 최근엔 무릎 통증만큼 미숙 씨를 더 괴롭히는 것이 있다는데요. 손은 안 이랬는데 요 근래 손이 시작하더니 너무 아파요, 여기가. 무릎에서 시작된 관절염은 손가락은 물론 전신 관절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수술대에 올라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에 미숙 씨는 매일 두려움과 싸우며 버티고 있는데요. 일단 관절이 아픈 거는 정말 어떤 병보다도 힘든 병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관리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러고 했었으면 그런 후회를 합니다. 노년의 삶을 망가뜨리는 퇴행성 관절염. 하지만 대부분 그 심각성은 잘 알지 못하는데요. 관절염 환자에게 적용되는 최후의 수단인 인공관절 수술은 관절염을 방치할 경우 피할 수 없는데요. 더욱이 최근엔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무릎 인공관절은 통증 감소와 관절 움직임 회복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 수명은 15년 남짓이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수술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관절염의 조기 발견이 어려운 이유 무엇일까요? 뼈에는 신경세포가 있어서 충격이나 자극이 발생하면 통증을 느낄 수가 있지만 연골은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어려운 것은 물론 찢어지거나 닳아도 통증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미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연골이 상당히 닳았고 관절염 역시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침묵의 병인 관절염은 미리 관리하지 않으면 전신 질환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관절에서 발생한 염증은 혈관의 침투에 혈액을 타고 전신 곳곳을 돌며 혈액순환 장애는 물론 고혈압, 고지혈증 등 다른 전신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